사실 우리 환자분들 잠 안 와서 술 드시는 분들 많은데요. 저는 수면제 드셔서라도 술 안 드셨으면 좋겠어요. 수면제 중독되는 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랜선 진료식 2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묶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환자분께서 베몰리디를 몇 년째 먹어도 수치가 떨어지지 않으면 바라클로드를 2, 3개월 정도 복용하다가 베몰리디를 다시 복용하면 떨어진다고 해요 라고 얘기를 하셨고, 두 번째 이제 자아님께서는 베몰리디를 복용하고 계신데 2020년 1월부터 복용을 하셨는데도 한 3년 지난 지금 시점에서도 DNA가 계속 4,400 정도로 검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단 저희가 베몰리디나 비리어드나 똑같은 테노포비어 성분인데요. 아직까지는 테노포비어의 내성이 임상적으로 인정된 경우가 없기는 합니다. 물론 제가 전임의 때 참여했던 논문인데요. 저널 오브 헤파톨로지에 한번 실렸었는데, 테노포비어를 드시고 실험실 단계에서 테노포비어의 내성이 발견된 환자가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는 없기는 했고, 다만 이런 식으로 테노포비어를 먹어도 기형간염 DNA가 잘 억제가 되지 않을 경우의 치료법에 대해서는 일단 첫 번째 대한간악회 가이드라인을 보시면요. 2018년 간악회 라인에서는 테노포비어 먹고 나서 내성을 생기면 엔테카비어를 추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는 이 바라클로드를 2, 3개월 정도 복용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병용으로 쭉 가는 게 사실은 맞는 거긴 하고요. 이거는 이제 미국 간악회 가이드라인이나 유럽 간악회 가이드라인에서도 동일한데요. 유럽 간악회 가이드라인에서도 보시면 지금 TDF, 비리어드나 타프, 베몰리디 복용하다가 내성이 생겼을 때는 만약에 이전에 라미부딘을 복용한 적이 없다고 하면 한번 엔테카비어로 바꾸는 거를 추천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엔테카비어를 복용한 적이 있다, 그리고 엔테카비어에 내성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기존 테노포비어에다가 엔테카비어를 추가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가이드라인은 이렇고요. 근데 이제 가이드라인만큼 중요한 게 사실은 저희 급여 기준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저희 심평원 급여 기준에서는 테노포비어 내성을 공식적으로는 인정을 잘 안 하려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노포비어를 먹었을 때 만약에 바라클로드를 이제 병용 처방을 하게 되면은 삭간의 위험성이 조금 있어서 사실 의사들 입장에서는 좀 곤란한 상황인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다음 환자분, 우리 랜선 진료실에서 꼭 얘기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베몰리디 복용 중인데 술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면 그날 베몰리디 복용을 하루 쉬고 해야 되느냐, 제가 이거 관련해서 찾아봤거든요. 없어요. 논문 이런 거 없고. 근데 저는 일반적으로 환자분한테 그냥 항바이러스를 복용하는 분이면 그날 술 먹게 돼도 그냥 바이러스 약 복용하시라고 얘기는 드립니다. 물론 뭐 제 생각에는 뭐 술이랑 항바이러스를 복용하는 게 좋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뭐 술 때문에 이 바이러스 약을 안 먹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술을 안 드시는 게 정답인 건 알고 계신 거죠? 네. 다음은 앙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파이브로스케랑 횡파탄성 초음파가 다른 검사냐가 물어보셨어요. 제가 사진을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왼쪽에 있는 게 저희가 파이브로스캔이에요. 그래서 파이브로스캔은 우리가 일직선상으로 해가지고 초음파, 음파가 이렇게 쭉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두 번째랑 세 번째 있는 그림이 이제 횡파탄성인데, 횡파잖아요. 가로로 옆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세로로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가로로 뻗어나가는 그 음파로 우리가 간이 굳은 거를 측정을 할 수 있다. 일단 원리적으로는 이게 좀 다른 거고요. 두 번째는 파이브로스캔의 경우에는 초음파 없이 그냥 파이브로스캔 기계 장비로 별로 보지 않고서도 이제 간에다가 측정을 할 수 있고, 횡파탄성 초음파라는 거는 초음파에 딸려 있는 장비예요. 그래서 초음파를 하면서 바로 측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초음파로 볼 수 있을 때는 언제가 유리하냐면요. 우리 보통 극단적인 체형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살이 굉장히 뚱뚱하다던가 아니면 이제 복수가 있는 경우에는 간이 예상된 위치랑 다른 곳에 있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런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파이브로스캔보다는 오히려 횡파탄성 초음파가 더 잘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이 어디 있는지를 직접 보면서 측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어쨌든 원리적으로는 이렇게 좀 다르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우리 금희님께서 올려주셨는데, 비형 간염인데 간수치 초음파, 간섬유화 스캔은 모두 정상인데 DNA 수치가 1.75g으로 많다. 비급여라도 항바이러스를 복용해야 되냐. 우리 금희님 제일 중요한 게 금희님 나이입니다. 제가 이거는 전에 한번 연구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면역 관용기라고 얘기를 해요. 대부분 뭐 10대나 20대 비형 간염 DNA는 엄청 높은데 간에는 손상이 없고 간 수치는 정상인 환자분들. 근데 이제 정확한 의미의 면역 관용기는 원래 우리가 항바이러스의 처방을 권유를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면역 관용기인 줄 알았는데 이분들이 나이가 많다, 즉 40세인데 마치 피검사가 면역 관용기라면은 실제 조직 검사를 해보면 이분은 면역
간염기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제 연구였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우리가 피검사에서 면역간염기에 해당하는 사람들, 즉 DNA가 높고 간 수치가 정상이고 지금처럼 간섭유형 검사 스캔 문제 없는 사람들을 실제 조직 검사를 했을 때 조직 검사에서도 괜찮은지를 보면 이 중에 약 한 3분의 1 정도만이 진짜 조직 검사에서도 괜찮은 면역 간염기고, 사실 3분의 2는 의외로 섬유화나 아니면은 염증이 진행한 환자들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누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냐? 35살이나 40살이 넘었던가, 아니면 AST가 40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높던가, 뭐 이런 환자들의 경우에는 실제로는 굳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금이님이 나이가 35이나 40이 넘어가면 저는 비급여라도 항바이러스에 복용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냥 젊으신 20대라면은 복용하지 않고 지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풀리셨나 모르겠네요. 네, 다음 질문 보도록 할게요. 완전 금주 절제를 하면 간섭류증 초기에서 좋아질 수 있냐? 항바이러스를 복용 안 하고. 아마 우리 환자분이 비형 간염이 있으신 거죠? 비형 간염 환자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 굳어가거나 간암에 미치는 영향이 비형 간염이 100 정도의 역할을 하고요. 나머지 금주하는 거 이런 거는 1 정도의 역할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물론 술 안 드시고 금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형 간염 자체를 컨트롤하는 게 한 술 안 드시는 것보다 100배는 더 중요하니까 필요하면 항바이러스 꼭 드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다음 두 번째 오은님께서 올리셨는데 어머니가 간성 혼수도 오고 그랬는데 왜 안 나아지셨냐고 물어보셨어요. 알코올성 간경화가 조금 빨리 술을 끊게 되면 간이 어느 정도 회복을 많이 하는데요. 조금 늦게 끊게 되면 지금처럼 회복 못하고 계속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늦은 단계에서 술을 조금 끊게 되신 거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다음 환자분은 지금 원래 알코올성 간경화였는데 졸피뎀 먹어도 잠이 안 오셔서 다시 술을 드시기 시작했대요. 저는 꼭 정신과 가보시길 권유를 드리고요. 필요하면 입원 치료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환자분들 잠 안 와서 술 드시는 분들 많은데요. 저는 수면제 드셔서라도 술 안 드셨으면 좋겠어요. 수면제 중독되는 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술 중독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면제 중독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서요. 네, 다음 환자분은 네, 이분도 이제 술 때문에 이제 힘드셨는데 그래도 방송 보면서 조금 기운 내고 계신 분 같으세요. 응원 드립니다. 네, 다음 환자분은 3번 영상검사에서 룰아웃 HCC가 간암이에요. 나왔는데 의사가 진단 내리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고 조직검사 힘들다고 해서 3개월 지켜보자고 했다고 합니다. 다른 검사 방법이 없는지 보통 이제 MRI를 찍게 되고요. 만약에 MRI에서도 정확하지 않고 간암이 아닌 것 같다 하면 지금처럼 3개월 있다가 팔로우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만약에 그래도 잘 모르겠다 하면 저는 보통 그냥 수술하자고 하는 편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암이 아니면 꼭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불안감이 들 때도 있는데, 사실 암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불안감을 안고 사는 것보다는 제거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영상을 직접 보신 선생님이 제일 잘 아실 거라서 선생님 하자는 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만약에 몇 개월 간격으로 검사 보자고 하면 그렇게 하시고, 수술하자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는 확실히 좀 확인하는 게 좋겠구나라고 생각하셔서 따라가시면 됩니다. 네, 다음 환자분 간경화 42살인 분이 있는데 술 금주 중이시고 비리어드정 먹고 검사를 하고 계신데요. 간암 걸리면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그럼요. 간암 걸리면 당연히 치료 받으셔야죠. 그리고 물론 비리어드 드시고 금주하시게 되면 간암 위험성이 약 안 먹거나 술 드시는 분보다는 확 떨어지는 거는 맞는데 정상만큼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정상인보다는 위험성이 높으니까 꼭 지금처럼 정기검사 잘 받으시고, 그런 일 안 생겼으면 좋겠지만 조기 간암 생기시면 얼른 치료 받으십시오. 네, 여러분 이제 긴 랜선 치료실 시간이 끝났고요. 항상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